네, 지금부터 레코딩이 시작이 되고 먼저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진행할 웨비나 주제는 SDL 앱스토어에 관련된 웨비나입니다. 자, 먼저 이번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직도 지금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콜 유징 컴퓨터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채트박스에 글씨를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웨비나가 끝나고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L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다른 트라도스나 파솔로 그룹시와 관련된 질문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SDL 앱스토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도스나 파솔로 그룹쉐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나 아니면 과정이 조금 복잡한 기능들을 애플리케이션 다운을 받아서 사용자 편의에 맞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의미하고요. SDL 앱스토어의 주소는 appstore.sdl.com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드릴 앱은 오늘 5개의 앱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구글 NMT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직 이제 트라도스에서는 구글 NMT를 불러오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NM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두 번째는 번역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도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그래서 번역 메모리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고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TM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트라도스를 처음 구매하셨을 경우 번역 메모리가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때 앱에서 제공이 되는 TM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하시려면 구매를 하셔야지만 이제 해당하는 번역 메모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SDL X리프라고 해서 실제 번역을 하는 에디터 그런 편집기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이 너무 커서 이제 여러 번역사에게 나눠줘야 되고 할 때 SDL X리프를 분할하고 병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집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엑셀로 되어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 탭 딜리미티로 되어 있는 txt 파일을 용어집으로 변환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NMT와 연동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트랜슬레이트라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T Enhanced Plugin for Trados Studio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먼저 제가 직접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무료이기 때문에 트라도스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 소개하고 제가 그에 해당하는 데모를 간단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위쪽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RYS라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받고 싶다 하면은 해당 부분만 입력을 하시면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트라도스 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번역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소개드렸던 구글 NMT하고 그 다음에 Enhanced Google Translation Trados 버전 애플리케이션은 구글에서 기계 번역을 사용하는 앱인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시면 사용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T Enhanced Trados 플러그인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트랜스레이트 by RY 스튜디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글 트랜스레이트 키를 유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구글 NMT를 사용할 수 있는 번역 메모리 같은 기계 번역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AT라는 기계 번역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온 기계 번역 결과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씩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MT Enhanced 플러그인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앱은 이제 번역 메모리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고 공유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SDL TM 컨버트라는 앱인데, 이 앱은 굉장히 유용한 이유가 실제로 번역 에이전시라든지 프리랜서 분들이 번역 메모리를 공유를 해야 될 때 트라도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 필요로 하는 앱인 거고요. 자, 보시면 SDL TM 컨버트라는 앱이 존재하는 거고, 저는 이거를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DL TM 컨버트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인 거고요. 지금 제가 SDL TM이라는 확장자가 어떤 거냐면 트라도스에서 이제 번역 메모리로 사용이 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앱을 제가 불러와서 다양한 형식의 포맷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제가 tmx라든지 xml, csv, txt라는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컨버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의 TM이 너무 커서 쪼개고 싶다 했을 때는, 만약에 1000문장 단위로 쪼개고 싶을 때는 이쪽에 100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너무 크다 해서 한 5000 단위로 쪼개고 싶을 때도 5000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un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52,311개의 번역 유닛이 들어있는 번역 메모리인 거고요. 이것이 모든 파일 형식, 제가 선택했던 모든 파일 형식을 5,000 단위로 잘라서 자동으로 컨버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5,000 단위를 기준으로 잘린 파일들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는 거고, 제가 선택했던 4가지 파일 포맷 형식으로 다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먼저 CSV로 되어 있는 파일을 보시면 엑셀에서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호환성이 좋고 사용성이 좋은 파일 형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 메모리가 영어에서 독일어로 가는 번역 메모리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컬럼에 맞게 이제 번역 소스와 텍스트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파일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뭐 txt나 xml 파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스와 타겟을 다 가지고 파일이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이 메모리라는 앱입니다. 마이 메모리라는 앱은 제가 번역 메모리가 아예 없을 때 기계 번역은 아니지만 수많은 이제 번역 유저들이 쌓아놓은 검증된 번역 메모리를 가져와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구글 번역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메모리 창에서 사용 버튼을 클릭하셔서 My Memory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네, 지금 결제하라고 표시가 되지만 일단 저는 일단 트라이얼 버전을 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차이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 거고, 만약에 결제라고 사용하시면 뭐 NMT라든지 어댑티브 MT 같이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 된 번역 메모리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잠시만요. 제가 다른 번역 메모리 다 꺼버리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 메모리라고 이 번역 프로바이더가 표시가 되는 거고,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메이트 캣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러한 번역 메모리,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번역 메모리이기 때문에 조금 믿고 사용하시기에 좀 가볍게 사용하시기 좋은 앱으로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장점인 게, 만약에 simple sentence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번역을 이제 번역 메모리에서 검색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마이 메모리 상에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존의 번역 메모리가 쌓여 있는 내용이라면 번역 메모리에서 검색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MT에서 번역 메모리 결과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앱은 SDL Xlif를 파일 분할 병합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조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아직 2017 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5 트라도스를 가지고 제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2017용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호환성에서는 일단은 2015에서 생성된 SDL Xlif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5하고 2017에서 만들어진 SDL Xlif 파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병합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2015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간단하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파일 하나 제가 추가를 하고, 번역 메모리 이런 걸 넣지 않고 바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이 위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 SDL Xlif도 독립으로 실행이 되는 앱입니다. 그래서 SDL Xlif 스플릿 앤 머지 2015 앱을 실행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SDL Xlif라는 파일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xt 버튼을 눌러서 XDL Xlif 파일을 직접 추가하셔도 되는데,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오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더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언어에 맞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 파일이 나갈 위치를 데스크탑 바탕화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셔서 일단 뭐 단어 단위를 기준으로 나누실 수도 있는 거고, 동일하게 두 단위, 뭐 세 단위로 나누실 수도 있는 거고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스플리트가 완료가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두 개의 SDL Xlif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일을 이제 번역사에게 전달을 해주면, 번역사분은 이 SDL Xlif라는 파일을 가지고 번역 작업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싱글 다큐먼트 선택을 해서 이 나눠진 SDL Xlif 파일을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세 문장만 번역을 하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진 또 다른 두 번째 SDL Xlif 파일을 불러와서 조금 더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번역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SDL XLIF 파일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앱을 실행을 시킨 후에 이번에는 머지 SDL XLIF 파일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기존에 한번 나누셨던 부분을 다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진 SDL XLIF가 기존의 프로젝트로 그대로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파일을 합치는 과정이 완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트라도스로 들어가서 기존의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가 아까 나눠서 번역했던 부분들이 합쳐져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번역을 해야 되는 하나의 파일을 작업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파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글로서리 컨버터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용어집을 만들기 위한 앱인 거고 왜냐하면 기존의 용어집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서리 컨버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이 글로서리 컨버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토어에서 글로서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글로서리 컨버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글로서리 컨버터 앱을 제가 다운로드를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실제 데스크탑에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용어집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용어집으로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진 용어집인데요. 여기에서는 더 많은 용어집들을 포함시키셔도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커멘트들이 들어있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메타데이터들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메타데이터를 한 줄이라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용어집이 있었을 때 이 용어집을 기존의 멀티텀 컨버트라든지 멀티텀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만들 때 되게 복잡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팅 가시면 몇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탭에 가시면 어떠한 파일을 컨버트 할 건지 그래서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건지 선택하시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멀티텀 텀 베이스 첫 번째 걸 많이 이용하십니다. 트라도스에 사용을 하실 때는 그리고 이 상태로 컨버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엑셀 CSV나 탭 딜리미티드 텍스트 파일 또는 만약에 그냥 국제 표준을 따른다면 TDX 파일 등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레드 시트를 보셨을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엑셀에 태그가 있는 컬럼은 헤더로 할 것인지 그 외에 만약에 동의어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엑셀에 동의어들이 들어있었을 때 그런 separated character라고 해서 그 한 셀 안에 이제 저 separator를 가지고 용어를 구별하게 되면 동의어가 같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field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name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 헤더 부분의 엑셀 가장 상단의 헤더 부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ku-kr이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엑셀 헤더 부분은 언어가 한국어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내부에 없었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엑셀 파일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감지되지 않은 헤더 부분은 원하시는 언어들로 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한국어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멀지라고 해서 두 개의 엑셀 파일을 하나의 용어집으로도 만드는 기능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원하실 때는 머지 파일즈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끝내고 엑셀 파일을 텀베이스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조금만 더 예외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헤더 부분들이 언어상 이름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지가 않고 만약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전혀 그 글로서리 컨버터에서 기본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몇 개만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 값으로 설정되지 않는 헤더 부분을 넣었을 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변환하고자 하는 엑셀 용어집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마우스 버튼을 놔주시면 지금 용어집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지되지 않은 필드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영어 같은 경우는 영국 영어 언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커멘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레벨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영어 같은 경우는 랭귀지 버튼을 선택을 해서 영국 영어 언어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 커멘트 같은 경우는 이런 필드가 레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가장 상위에 위치시킬 때는 엔트리 레벨, 그 밑에 위치시키는 건 인덱스 레벨이고요. 텀 레벨은 가장 하위에 이 용어 설명을 위치시키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엔트리 레벨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변환이 진행이 되는 거고 변환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변환이 다 끝나서 용어지 파일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용어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멀티텀이라는 SDL 솔루션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동의라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넣었던 코멘트 부분도 다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영국 영어라고 하는 헤더를 갖고 있는 부분에 단어들도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글로서리 컨버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5개의 앱을 소개를 드렸고 조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고 기본적인 기능들만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글로서리 앱이나 그 오늘 진행했던 5개 앱뿐만 아니라 기타 트라도스 관련된 질문을 포함해서 제가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A는 상단의 채트 박스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성인님, 네, 글로서리 컨버터 용어집 생성 시 몇몇 단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엑셀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가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확인이 안 됐고, 그 인식이 안 되는 단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제가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글로서리 컨버터를 했는데 100%로 그 컨버전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어, 엑셀 그 원래 방식대로 멀티턴 컨버터를 활용을 하셔서 용어집을 생성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사실 글로서리 컨버터라는 거는 원래 사용하는 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유실되는 점이 조금 발생하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만약에 용어집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을 때는 글로서리 컨버터를 사용해서 빠르게 변환을 하는 것뿐인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 유실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멀티텀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참조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무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진행되는 웨비나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트라도스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트라도스 2017 외에 또 새로운 메이저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되게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실사용에 조금 더 적용하실 수 있는 트라도스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